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설쳐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인간은 꼭 하나씩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의 주인공들은 제 호의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까불다가 매우 큰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결말을 맞았는데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더듬으며 글을 써보겠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확 크게 느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을 사귀었고 편안하고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편안한 사람과 결혼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집안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이혼하고 중학교 자녀를 둘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잘해주셔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보였어요.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를 관두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직업 전문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직장을 관두고 학원을 등록했다고? 6개월 과정이라고? 용접공이 되려고. 당신 용접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일인 줄 알아? 내가 회사에서 버는 거에 몇 배는 더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여보, 그건 수십 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 자격증 딴다고 너도 나도 돈 많이 받겠냐?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 다니면 내가 뭐라 하겠니? 왜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웠어?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까봐. 지금처럼 성질 내면서 안 된다고 할 게 뻔한데 왜 말을 하겠냐?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취직할 때까지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지 마. 당신도 직장 다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참, 나 기가 막혀서. 연애 때는 항상 나랑 상의하고 결정하더니 결혼하니까 제멋대로 행동하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내 속을 퍽퍽 긁어서 대판 싸우려고 작정했냐? 남편은 회사 그만둔 걸 무슨 슈퍼에 다녀온 것처럼 별일 아닌 거라 대답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자리는 널려 있다면서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며칠 바가지 긁고 싸우긴 했지만 결국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출금이든 생활비든 다 책임지면서 지냈어요. 6개월 동안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 굶지 말고 다니라고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지지해줬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직업학교에 열심히 다녀서 6개월 뒤에 자격증을 땄고 용접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보조부터 시작하니 많이 벌어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용접을 며칠 해본 남편은 바로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아우, 그 숨막히는 공장에서 용접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때려치워버렸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일을 관뒀다고? 그럼 다른 공장 알아보려고? 용접공은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했으니 다른 일자리 구할 거지? 아니, 용접 자체가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학원 다닐 때는 재밌고 그랬는데 실전에서는 엄청 위험하고 뜨겁고 눈도 너무 아파. 내 수명을 갉아먹는 기분이랄까? 하여튼 이건 사람 말 짓이 못 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6개월을 투자해서 용접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었는데 며칠 만에 때려치운 겁니다. 그리고 용접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선포까지 했죠. 결혼 초부터 이렇게 속을 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용접하고 때려치우려고 6개월 투자했냐? 당신 결혼한 사람이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동안 싫은 소리 다 참아가며 기다려줬는데 결과가 이거니? 당신 진짜 제정신 맞아? 제정신이니까 빠져나왔지. 내가 용접 계속했다간 당신은 아주 일찍 과부가 됐을 거라고. 그만큼 위험하고 험한 일이야. 끝까지 위험해서 못해 먹겠다고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 걸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는 것 같긴 했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 계속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온갖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며 당장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내든 이혼을 하든 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남편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더니 얼마 뒤에 장사하겠다고 하더군요. 돈은 시누이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돈을 해줬다고? 애 둘을 혼자 키우시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전부 다 대주는 건 아니고 일부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진 대출로 차리려고. 대출? 얼마나? 몇천 되겠지. 여보, 나 20대 때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거 알지? 그리고 내가 요리 잘하는 건 당신도 알잖아. 집에서 요리 잘한다고 장사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장사해서 대박 냈겠지. 또 부정 타는 소리 한다. 난 호텔 경력자라고. 좀 믿어주면 안 되냐? 빚내서 장사하겠다는데 쉽게 허락이 되겠니? 여보, 그냥 평범하게 작은 회사라도 알아봐. 월급 적은 데 가서 그냥 고정 수입만 받으면 안 될까? 남자가 한 번 맘먹었으면 실행을 해봐야지 않겠어?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이 싱글이면 무만 썰어도 되겠지만 결혼한 가장이잖아. 칼을 뽑아서 무만 썰면 우리 부부 사이가 크게 금이 갈 것 같아. 한마디를 안 지네. 하여튼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무조건 장사할 거야. 남편은 제 반대를 무시하고 시누이와 같이 상가를 돌아다니며 장사할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며칠 만에 뚝딱 끝내더니 초밥집을 차렸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잔소리는 다 배제하고 축하의 말과 힘을 주는 말만 해줬답니다. 당신 진짜 잘해야 해? 아니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해. 당연하지 여보. 내가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돈으로 코도 풀고 똥도 닦게 해줄 테니까 이 남편만 믿으라고. 남편은 허세를 심하게 부리며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저와 남편 사이의 부부싸움을 잘 알고 있었는지 한 소리 했답니다. 옳게, 내 동생 그렇게 괴롭혔다며? 용접공 일이 힘들어서 관두니까 쌍욕하면서 쫓아내려고 했다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일이 힘들면 그만둘 수 있는 건지 왜 무조건 위험한 일을 하라고 등 떠밀었던 거야? 형님, 그게 아니죠. 이희가 회사 때려치우고 6개월 동안 학원 다녔어요. 그럼 아까워서라도 1년 이상은 버텨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이 고되고 위험하다잖아. 그럼 단 하루 만에 그만둬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번에도 장사하는 걸 반대했다며? 옳게, 자넨 내 동생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자네가 잘났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 그냥 보통 직장인이면서 왜 이렇게 내 동생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남편 식당 오픈 날이니 시누이 말에 휩싸여 성질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죄송하다고 대답하고 앞으로는 응원과 격려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초밥집은 손님이 어느 정도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초반이라 흔히 말하는 오픈빨이 있었죠. 그런데 그이의 초밥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서 금세 손님들이 급감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고 남편에게 가격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초밥 장인인 것 마냥 어깨에 힘을 주고 말하더군요. 내 초밥은 다른 집이랑 달라. 회도 엄청 싱싱하고 밥도 2,000쌀로 한다고. 정성까지 더하면 이 정도 가격은 비싼 게 아니야. 아니 누가 점심으로 초밥을 2만 원이나 주고 사 먹어. 여기 직장인들 상대로 장사하려고 차린 거 아니야?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손님들은 가격이 비싸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재료값 낮추고 저렴하게 팔아. 나라도 이 값에 점심 먹으러 당신 초밥집에 올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이 장사해야 돼 알아? 뭣도 모르면서 어디서 충고짓거리야. 당신 내 가게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집이나 가. 남편 장사에 관여를 하려고 하면 늘 그이의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다투기만 했어요. 그이 말대로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 그냥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해먹은 남편은 넉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님은 하나도 없고 비싼 월세를 밀렸고 재료값도 제대로 내지 못하니 장사를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빚만 하는 백수로 한 달 지내다가 또다시 식당을 차렸어요.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차렸는데 이번엔 나라에서 주는 창업 비용을 지원받아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로 좀 잘해봐. 나라에서 괜히 돈 준 게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해보라고. 또 가격 비싼 디저트 만들어서 팔지 말고 그냥 적당한 가격의 음식 만들어서 팔아. 나도 그러려고 했어. 걱정하지 마. 이번엔 진짜 안 망해. 여보, 이번엔 진짜 돈으로 코 풀고 똥 닦게 해줄게. 나만 믿으라고. 그이는 당찬 모습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커피는 기계가 만드는 것이니 잘 팔렸지만 그이가 만든 디저트는 관상용으로 자리만 차지했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저 그런 맛이라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디저트에 대해 뭘 아느냐고 성질만 버럭 냈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몇 달 장사를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저는 제발 직장을 구하라고 아무 일이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 최선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이는 알겠다며 정신을 차리고 취직 자리를 알아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계속 백수였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생활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죠. 그동안 저는 적금도 들었고 혼자 주식을 해서 재미를 보기도 해서 모아둔 돈이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좀 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집에서 한심하게 놀고 있는 남편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깊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아니면 구제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집에서 노는 거 지겹지?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사과는 그만해. 지겹도록 들었으니까. 나 회사에서 나오려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더해서 사업하려고 마음먹었어. 뭐? 사업? 무슨 사업?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야. 당신 특기가 요리니까 식당을 하는 게 좋겠어. 내가 마케팅부터 손님을 식당까지 데려 앉혀놓는 역할 할 테니까 당신은 요리만 잘하면 돼. 정말? 그럼 나 백수 탈출하고 일하는 거야? 우와, 우리 여보가 날 살려주네. 자기야 고마워. 고마우면 열심히 해. 그리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코치하는 거 다 들어줘야 해.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오마카세가 곧 뜰 거야. 우린 가격이 저렴한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할 거고. 오마카세? 이야, 그거 멋지다. 나 잘할 자신 있어. 여보, 요리 메뉴도 내가 정할 거야. 당신이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라고. 명심해. 알겠지? 그래. 뭐 당신이 사장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난 열심히 따를게. 제가 예전부터 오마카세에 관심이 많았고 연구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오래는 아니어도 길게 봐서 5년은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의 1층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픈날 시누이가 와서 축하해준다고 온 것 같은데 역시나 자기 동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러 왔더라고요. 옳게. 자네 돈으로 장사한다고 내 동생 무시하면 안 돼. 엄연히 요리사니까 음식에 터치하지 마. 형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을 무시했으면 같이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 뭐 서로 존중하면서 열심히 해봐. 내가 뒤에서 응원해주고 도울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도와주실 건 없고요. 응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제 식당에 오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말을 많이 섞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시작되자 손님들의 예약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SNS에 홍보를 많이 해놓기도 했고 지인들과 친구들에게도 입소문을 많이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3개월 동안은 매일 예약이 풀이어서 쉴 새가 없었습니다. 메뉴와 재료는 제가 정했고 요리는 남편이 했는데 손발이 잘 맞았는지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답니다.
다른 오마카세와 가격이 차별화되었으니 젊은 연령층 손님이 엄청 많이 찾아왔답니다. 신우이는 벌이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제 남편이 가게에서 번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전 그걸 바로 잡아내고 따졌습니다. 당신 형님한테 돈 드렸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바본 줄 아니? 아니 여보, 우리 누나가 전에 나한테 가게 차려줬는데 망해버렸잖아. 그때 돈을 갚지 못했으니 조금씩 생활비 챙겨주는 걸로 갚는 셈 치기로 했어. 그렇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갚아? 미안. 그래, 뭐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때문에 수천만 원 날렸으니 갚긴 해야지. 대신 매달 100만 원 이상 주지 마. 딱 그 3만 주고 절대로 돈 건들지 마. 나 매일 가계부 쓰고 있으니까 날 속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남편이 전에 벌인 짓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신우이에게 생활비를 상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며 가게는 더더욱 유명해져서 식당 차림 비용 이상으로 돈을 벌었어요. 남편도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지냈는데 특히 중년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님과 하는 농담 수위가 좀 높았습니다. 주방 뒤에서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50대 여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요리사님, 이건 뭐예요? 우설입니다. 소혀요. 어머, 소혀야? 난 소혀 말고 다른 혀가 필요한데.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다른 혀 준비할까요? 농담도 잘하네. 요리사님, 자기 싱글이야? 싱글은 아니지만 싱글이고 싶네요. 손님, 애인 없으세요? 있으면 내가 소혀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겠어? 양기가 부족해서 내 피부가 푸석푸석한 것 좀 봐. 누가 양기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 제가 채워드리고 싶지만 안 되겠네요. 요리사님 같은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 부럽다. 에이, 손님 같은 여자와 사귀게 될 남자야말로 엄청 부럽네요. 제가 싱글이면 1번으로 줄을 설 겁니다. 저질스러운 대화를 듣고 손님들이 나가자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그게 뭐야? 양기를 채워드리고 싶어? 더럽게 손님이랑 그런 농담이 저절로 나오냐? 아니 왜 그래? 비위 맞춰주는 거잖아.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그냥 장단 좀 쳐주는 거야. 당신은 건전한 손님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근데 아니거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멘트를 좀 해줘야 정도 쌓이고 다음에 또 찾아오게 된다고. 그래서 중년 여자 단골들이 많아진 거구나. 당신의 저질스러운 농담이 통해서. 또 시비 건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를 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빨리 일해. 다음 예약 손님 오실 시간 됐어. 남편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걸 보니 가게 이미지도 지저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제 좀 하라고 경고를 여러 번 했죠. 식당은 1년 뒤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주말에도 평일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긁어모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빠른 시간에 느끼게 됐죠. 저는 욕심이 나서 오마카세 2호점을 내기로 했어요. 재료와 레시피는 똑같이 하고 요리사만 다른 사람으로 앉혀놓고 가게를 돌릴 계획이었죠. 2호점 요리사님이 일을 잘해주셔서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3호점까지 욕심을 내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께 돈을 부탁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매달 원금의 이자 그리고 두 분을 위해 노후 자금을 2배 이상으로 불려드릴게요. 3호점은 부모님을 위해 운영하고 싶어요. 우리 딸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믿을만하니 투자해줘도 아깝지 않지. 그래, 그럼 너만 믿고 우리 돈 투자할 테니까 꼭 부자 만들어줘라. 알겠다니까요. 3호점은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돈을 벌어드리려고 3호점까지 오픈했답니다. 신메뉴의 개발은 남편과 같이 했는데 그이의 주장대로 정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죄다 비싼 재료를 원하니 수지가 맞지 않아 제가 거의 다 정했죠. 저는 매일 1호점부터 3호점까지 돌면서 일을 했고 부족하지 않게 잘 운영했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러 결혼한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좁은 신혼집에서 지냈는데
이젠 돈도 모였고 충분히 능력이 되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신축으로 이사 가자. 나중에 애기 나오면 좋은 데서 키우면 좋겠지. 이사? 뭐 좋지. 근데 우리 누나 집부터 좀 해주자. 조카들이 대학생이 돼서 집이 좁다네. 먼저 누나 집부터 사주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형님네 집을 우리가 사줘? 남편은 제 눈을 보더니 혀를 차며 대답하더군요. 내가 오마카세 식당의 위상을 높여놨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줬잖아. 그래 우리 누나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매달 처가에 돈 가져다 드리잖아. 여보, 착각하지 마. 오마카세 식당은 내 돈으로 차린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3호점 투자금이랑 이자, 그리고 수익이 난 걸 드리는 거야. 애초에 3호점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차린 거라고 말해줬잖아. 뭐야? 그래서 우리 누나 집은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보, 내가 호의적으로 대해줬더니 다 걸린 줄 아나 봐? 식당 돈으로 형님네 생활비 드리는 거 눈 감아주고 있었더니 그게 다 당신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은 월급쟁이 요리사야. 내가 대표라고. 당신 엄청 계산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래, 더러워서 안 받는다. 우리 누나 집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시누이 집을 왜 제가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을 쓰는 지금도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남편과 제가 얼마 뒤 화해하고 신축 아파트 하나를 계약하고 완공이 되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숨을 돌리는데 친정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일하는 걸 멈추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병원에서 엄마를 돌봐드렸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무사히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일에 복귀해서 식당을 순회하는데 3호점에 요리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님! 요리사님! 왜 이렇게 왔어? 원래 있던 요리사는 보이지 않았고 시누이가 요리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장사하잖아. 아니 왜 형님이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나 3주째 여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 말 안 했어? 그 녀석이 나 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들어왔어. 나한테 진 빚이 있는 건 알지? 네? 그 이가요? 형님, 빚은 매달 10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진 빚도 아닌데 왜 제 식당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1호점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을 왜 3호점에 데려다 놓은 거야? 원래 있던 요리사님은? 내가 잘랐어. 우리 누나가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3호점 수익으로 당신 처가에만 도와주지 말고 우리 누나도 돈 좀 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누나한테 빚을 갚아야지. 아무튼 서로 공평하게 좀 하자. 누나 월급이랑 수익의 10%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 진짜 이럴래? 3호점은 우리 부모님 돈으로 차린 거잖아. 거기에 왜 형님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건데? 당신이 진 빚을 왜 내 식당에서 받아가려는 건데? 당장 형님한테 그만두라고 해. 요리사님 다시 모셔올 거야. 안 돼. 나도 이렇게 결정할 자격 있어. 당신 혼자 잘나서 오마카세 식당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당신한테 월급 부족하지 않게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형님네 생활비 대주는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젠 요리사를 내쫓고 들어와서 식당 수익까지 챙겨가겠다고? 절대 안 돼. 남편은 제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자 결국엔 시누이를 내보내기로 하고 이전에 요리사님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요리사님께는 죄송해서 제가 보너스를 드리면서 사과했죠. 시누이는 엄청 열을 내면서 자주 저를 찾아와 따졌어요. 자기를 잘라서 속이 시원하냐? 네가 잘라서 식당이 잘 되는지 아냐? 나중에 된통 망하게 될 날이 올 거다 등등 막말을 퍼부었는데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를 보면 볼수록 정이 떨어져서 제발 좀 얼굴을 덜 보고 지내고 싶었답니다. 다시 장사는 평화를 찾았고 수익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돈을 버는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됐고 입주할 날이 다가왔답니다. 가전과 가구가 다 갖춰져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됐죠.
정말 고급진 집에 들어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장사 마무리를 하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시누이와 조카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들어와서 살겠다고 짐을 풀고 있었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올케 자네가 나한텐 집을 못 해준다고 했다며? 내가 돈 빌려준 거 기억하지? 내 동생 사업 차려줬다가 망했으니 나도 여기서 살 자격 있잖아. 아무튼 같이 살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어. 집 넓고 방도 많으니까 같이 살면 딱 좋겠어. 그래도 안방은 건들지 않을게. 저는 뒤에 들어온 남편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이런 일 꾸민 거야? 지금 장난해? 장난이라니. 여보 이게 장난으로 보여? 당신이 누나 집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 조카들이 커서 이제 누나 집은 너무 좁아. 우리랑 같이 살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을 거야. 말도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형님이랑 조카들 내보내. 이 사람이 정말 너무하니. 이제 짐 다 풀었는데 도로 나가는 소리라고?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혼자만 잘났지? 당신이 잘나서 오마카세 식당이 대박난 것 같지? 당신 덕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만큼 보상해줬잖아. 왜 내가 우리 집에 형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만해라. 조카들 듣겠다. 당신 애들 교육에 안 좋은 말은 그만해. 그래서 진짜로 못 내보내겠다 이거야? 그래. 우리 누난 내가 지킬 거야. 새로 집을 해주든가 여기서 같이 살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골라. 저는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제 말을 예상했는지 바로 대답하더군요. 그래, 그럼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나랑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혼을 하자는 거야? 사실혼이잖아. 그거 몰라? 같이 살면 결혼으로 인정한다고. 당신이랑 나 5년 넘게 같이 산 거 알지? 그럼 재산 분할을 하고 찢어지는 거래. 내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보고 왔다고. 재산 나눠주고 헤어지든 여기서 같이 살든 따로 집을 해주든 당신이 결정해. 아, 그거였어? 재산 분할을 하면 오마카세 식당을 나눌 거라고, 사는 집을 나눌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거 믿고 까부는 거였니? 아이, 배고프다. 난 그만 누나랑 조카들이랑 밥 먹어야겠으니까 당신은 혼자 쉬어라. 괜히 나와서 분위기 깨지 말고. 남편은 재산 분할 이야기를 실컷 하더니 방에서 나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아 방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일단 조카들이 힘들게 짐을 풀고 식사를 하는 중이니 그날 밤은 그만하기로 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식당에 출근했더니 2호점과 3호점의 요리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호점에는 대학생 조카들이 요리사복을 입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외숙모, 오늘부터 우리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외삼촌한테 요리를 꾸준하게 배워왔거든요. 뭐? 니들 외삼촌이 요리 가르쳐서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라고 했니? 네, 왜요? 몰랐어요? 요리사님은 어디 가셨니? 아, 그 재수없는 아저씨요? 외삼촌이 잘랐는데. 외숙모, 그 아저씨 우리한테 성질 엄청 냈어요. 그런 인간한테 왜 가게를 맡기셨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잘 운영할게요. 어차피 대학 가봤자 비전도 없어서 일찌감치 장사 배우는 게 훨 낫다고요. 남편이 2호점을 조카들에게 맡겼고 3호점은 시누이에게 맡겼더라고요. 제 집에 들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또다시 제 요리사들을 멋대로 자르고 자기 식구들을 앉혀놔서 심히 불쾌하고 불결했습니다. 3호점에 가서 시누이와 잠시 대화를 좋게 나누려고 시도해봤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희 집에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제 허락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이 말만 듣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옳게. 전에도 말했지만 내 동생도 이 식당에 크게 기여했어. 그리고 요리 이거 별거 아니야. 가까운 가족이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생판 남한테 월급 줘가면서 운영해? 형님, 좋은 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걸 되돌려 주세요. 집에서 나가시고 식당에서도 나가주세요. 이 정냄이 없는 기집애를 만나. 야,
식당은 내 동생이 잘나서 잘 굴러가는 거야. 그리고 자꾸 갑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내 동생이랑 이혼해. 재산 분할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사실혼으로 5년 이상 살았고 내 동생이 기여한 게 인정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더라? 내 동생이 식당을 크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받을 거 받으면 그만이라고. 형님, 뭐 어쩌라고? 난 옳게 말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만 나가봐. 장사해야 하니까 나가라고. 2호점과 3호점에서 기운이 쭉 빠진 채로 1호점에 돌아와 남편에게 좋게 말해봤지만 역시나 기세등등하게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두 달 동안 썩어버린 마음을 치유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여기저기 힐링할 곳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할 시간에 주방에서 남편과 시누이, 조카들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제 전화 한 통으로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제가 안내했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집문서예요.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저기 객식구들이 있는데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서 쫓아내주세요. 경찰들은 집문서를 보더니 남편 식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벙찐 얼굴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분명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텼으니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밖에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랑 형님 이제 내 눈에서 볼 일 없을 거야. 식당에도 나오지 마. 사실혼이니까 재산 분할하자고 했지? 그래, 법원 가서 판결 받자. 다들 내 집에서 꺼져! 그러자 남편이 왜 이러냐며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식구잖아. 그냥 좀 같이 지내면 안 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좋게 지내? 내가 왜?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지? 사실혼이 5년이면 어쩌고 하면서. 니들이 내 집에서 기생하고 식당 자리 넘볼 때부터 나도 만반의 준비했다고. 당장 꺼져! 경찰관이 남편과 조카들을 차례대로 내쫓자 시누이가 저에게 다가와 경고하더군요. 야,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애초에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세요? 나도 똑같이 후회 중입니다. 형님, 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짐은 포장 이사로 보관시킬 테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 식당에 얼씬거리면 진짜 더러운 꼴 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 당할 테니 절대로 오지 마세요. 법원 판결 받을 때까지. 누구 마음대로. 오마카세의 절반은 내 동생 덕인 거 몰라? 우린 충분히 자격 있어. 절대로 식당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붙어보자고요. 시누이까지 경찰관에게 등 떠밀려 제 집에서 퇴장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에만 신경이 가 있었으니까요. 출근 준비를 하고 식당에 갔더니 1호점에 남편과 시누이 식구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저는 옳거니 하고 바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식당에 얼씬하지 말랬지? 법원 가서 판결 받자고 했는데 그새 까먹었냐? 붕어빵 자식아! 형님도 붕어, 조카들도 붕어야? 다들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 찬 거야? 시누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건드리려고 하길래 저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도착했더라고요. 형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오마카세 식당 앞에 정차했고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연락드렸어요. 여러분들과 바람난 놈이 바로 저기 오마카세 요리사복을 입고 있는 남자입니다. 불륜 사진 다 받으셨죠? 아따, 우리 마누라가 바람 피운 놈이 저 놈이요? 생쥐같이 생겼구만.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이혼하기 전엔 이놈 작살을 내줄 것이야. 그리고 법의 심판도 받게 해줄 거고.
제가 남편과 힐링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닌 곳은 변호사 사무실과 흥신소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대로 헤어질 계획을 세우려고요. 혹시라도 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분할하게 되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철저하게 조사했답니다. 남편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유부녀 손님들과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아니, 피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장이 증거 사진을 남겨줬고 전 그걸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바람난 아줌마들의 남편들에게 전송해줬답니다. 남편은 여러 남자들이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들고 내리자 겁을 먹고 식당 주방 뒤에 숨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들에게 식당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밖으로 끌어내서 패주든지 족치든지 하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그중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남편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기 형님들 죄송합니다. 누님들이 하도 제가 멋있다고 죽여 세우고 밖에서 만나자고 졸라대서 몇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절대 사랑하는 감정 같은 건 없습니다. 아, 우리 마누라들을 그냥 재미로 만났다는 거네. 그럼 더 빡치지. 너 이 자식, 오늘은 돼지게 맞고 다음으로 상간남으로 소송당할 각오해라. 그럼 다들 들고 온 걸로 손 좀 봐줍시다. 오마카세 옆 주차장에서 돌 깨지는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소리가 여러 번 튀어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얻어터졌답니다. 시누이가 말리려고 하길래 제가 윙크하면서 말했어요. 형님의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저기 오네요. 시누이 역시 오마카세 식당을 하며 돈 많은 중년 남자를 꼬시려고 여러 명과 놀아놨습니다. 이혼 여인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괜찮은 유부남 손님들과 바람을 피웠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유부남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승합차 한 대로 같이 타고 온 여자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간녀인 시누이를 멀리서부터 발끝까지 잡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어찌나 심하던지 공포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조카들은 얼어붙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꺼지라고 하니 요리사복을 벗어두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시누이와 남편이 개떡이 되도록 짓밟히고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기어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두 상간남매의 궁둥이를 구둣발로 시원하게 차줬습니다. 어딜 들어가려고? 둘 다 꺼져. 당신은 재판 때 각오해. 사실혼 관계인데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 물어야 할 거야. 그리고 상간남으로 고소까지 당할 테니 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할 거다. 여보, 살려줘. 나 좀 봐줘. 내가 돈이 어딨겠어. 우리 누나도 마찬가지고 당신 없으면 우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잉여 인간이야. 여보, 당신이 그동안 계속 참아주고 이해해줬잖아. 여보, 내가 누나랑 인연 끊으면 날 다시 받아줄 거지? 그럼 오늘부로 누나랑 연 끊을게. 그 말에 시누이가 성질을 버럭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누나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널 업어 키웠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그럼 어떡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누나는 왜 나한테 빌붙으려고 한 거야? 스스로 좀 알아서 잘 살지. 왜 우리 부부한테 의지를 하고 그랬어? 이 자식아,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어.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걸 어떡하냐고? 됐어. 난 이제 누나랑 안 보고 살 거야. 우리 마누라한테 용서 빌고 살아남고 말 거라고. 저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니 마음속이 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남매는 네 발로 서서 식당 앞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두 남매에게 사이좋게 부어줬습니다. 야, 옳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니들 동족이잖아. 쓰레기와 쓰레기가 만난 건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내 식당은 다 내 명의야. 니들이 설 곳은 없다고. 당장 꺼져. 아까처럼 경찰에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꺼지란 말이야. 여보, 나는 좀 봐주면 안 돼? 바람 피운 건 잘못했어. 헤어지는 거 말고 그냥 욕하면서 풀면 안 될까? 안 돼.
너 같은 놈이랑은 앞으로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고 내 머리 위에 앉아서 군림할 생각까지 하는 괴물 같은 놈이랑은 절대로 같이 못 살아. 당장 꺼져! 두 남매에게 엄청난 쌍욕을 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한번 부어줬더니 질질 짜면서 식당 앞에서 떠났습니다. 미리 연락했던 요리사님들을 다시 복귀시켰고 사과의 뜻으로 보너스를 챙겨드렸어요. 다시는 누가 와서 자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 일을 드렸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울렸는데 제가 스토커가 왔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곧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남편은 사실혼 관계로서 불륜으로 결혼 생활을 망친 걸 인정해 저에게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에 두 남매는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 고소를 당해서 위자료를 물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시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게 부족해서 사채까지 받았답니다. 둘 다 직업이 없으니 돈 빌려주는 곳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채로 빚을 갚고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오마카세 식당을 제 식당과 멀지 않은 곳에 차렸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만 있으면서 정말 간이 크더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선포하러 왔답니다. 야야, 내가 위자료 물고 이혼한 거 정말 억울한데 곧 복수해 줄 거라 좋게 말하러 왔다. 네 식당 이제 곧 망할 거야. 나랑 누나가 힘 합쳐서 장사 시작했거든. 아마 네 식당의 단골들이 우리 식당으로 넘어올 거야. 아, 사채 써서 식당 차렸어? 오마카세? 야,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했어? 뭐 인스타? 블로그? 난 그런 거 안 해. 내 손맛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을 자신 있다고. 혼자서 2번이나 식당 말아먹은 주제에 아직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야? 아유, 불쌍한 놈. 뭐야? 내가 망한 건 다 너 때문이었어? 남편이 하는 일에 재뿌리는 소리만 짓거려서 내가 기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기를 빼앗지 않을 테니 장사 잘해봐. 너 망해서 울고 불면 나 찾아와도 소용없을 거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에 빵 터져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너는 네가 요리를 잘해서 내 식당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야, 넌 맛만 낼 줄 아는 놈이야. 사업을 굴릴 머리도 없고 마케팅도 운영 방식도 모르는 초짜라고. 네가 나를 이기겠다고? 이 끈기 없는 놈아? 네가 3달 안에 망한다는 것에 내 식당 하나를 건다. 뭐야? 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거야. 네가 나랑 누나한테 한 짓 그 이상으로 뼈아픈 복수를 돌려주고 말 거라고. 그래라, 실컷 덤벼봐, 이 화상아. 평생 누나 치마폭에서 등신처럼 살아라. 할 말 다 했으면 꺼져. 그이는 제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마카세 식당을 차렸는데 굳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3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그 둘은 그제야 주제 파악을 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3탕씩 뛰면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시누이가 동시에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 두 사람이 여긴 웬일로? 우리 이제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식당까지 망했으니 빚이 어마어마하겠네. 어떻게 그 돈을 다 갚냐? 전 남편은 쪽팔렸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어. 자네 실력이 대단한 걸 이번에 장사하면서 크게 깨달았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온 이유는 채용 공고 보고 왔어. 그 알바생 뽑는다며? 우리 알바생으로 좀 뽑아줘라. 아, 잡일할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걸 보셨나봐요? 근데 어쩌죠? 우린 알바생을 젊은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았다고 두 사람이랑 또 같이 일을 하겠어요?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 아니, 현실 파악 제대로 했지. 근데 혹시나 해서. 옳게. 내 동생이 잔을 잊지 못하고 매일 밤 울어. 야, 동생아, 말 좀 해봐. 그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눈물이 나.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뉘우치고 새 사람 됐어. 우리 누나도 자기한테 빌붙지 않겠대. 여보, 이제 180도 변한 나를 다시 받아줘. 저는 몇 달 사이에 폐인이 되어 돌아온 전 남편과 시누이를 보며 미소를 빙그레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하라고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자기야, 나와봐. 전 남편이 날 찾아왔어. 저는 사업하면서 새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돈도 많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이는 복싱 체육관과 헬스장, 그리고 요가와 필라테스장을 운영하는 스포츠 사업가였습니다. 당신한테 빌붙던 기생충 남매가 이것들이야? 오늘은 알바 공고 보고 찾아왔대.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아직도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나 봐. 자기야, 이것도 혼 좀 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어이, 전 남편, 나랑 스파링 뛰러 가자. 네가 이기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당신 뭡니까? 내 마누라 애인이라고 해서 이럴 관은 없잖아요. 내가 연애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놈은 제거해야지. 여기 주차장 좋네. 스파링하기 딱이야. 빨리 한 판 붙어보자고. 누가 싸우잡니까? 됐어. 누나, 얼른 가자. 우리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 아이씨, 어떻게든 들러붙어서 아양 떨면 전처럼 덕 좀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 등신아, 왜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해? 누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야. 누나도 바람 피웠잖아. 이 자식이 누나한테 까부네. 야, 내가 어릴 때 니놈 기저귀 갈아주던 사람이야. 맨날 뭐만 하면 옛날에 날 어버 키웠다니 어쩌니 하는 소리만 하네. 내 꼴이 이렇게 된 건 다 누나 때문이야. 누나만 아니었어도 내 신세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두 남매는 제 식당 앞에서 싸우길래 치워버리려다가 그냥 구경했습니다. 곧 시누이가 전 남편 머리채를 잡았고 전 남편 역시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더니 잡아당기면서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한창 싸우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남매가 보기 좋게 경찰차를 타고 멀어지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본 것이 그날이 마지막이었답니다. 저는 오마카세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연애도 불타기 하고 있어요. 재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여기에 신경을 더 쓰면서 살 거예요. 지금 애인이 아무리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도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들기고 지나가듯 아주 천천히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도 있죠. 생각해보니 제가 호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서 멀쩡하게 살고 있긴 합니다. 제 사연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